네, 출란교실입니다. 지금이 이제 12월 말, 이제 조금 있으면 1월인데요. 해마다 요맘때만 되면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있죠. 이제 화통을 언제 먹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올해도 뭐 여지없이 그런 질문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주셨고, 제가 요맘때 되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올해도 또 그 전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 시기성에 맞게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화통을 벗기는 시기, 이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출란교실도 참고하시면서 각자 필요한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토, 그러니까 꽃의 색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일반 이제 그 중급 이상만 되더라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단어 선택이라든가, 풀어나가는 과정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색을 내는 그 성분이라고 하죠. 성분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디테일한 이 사이사이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고 또 에란인들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두 가지로만 나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자, 이 두 가지 성분에 의해서 꽃이 이 색을 발현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니까 또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이게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후발이다. 요거는 선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다가갈 것 같아요. 선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통 속에서도 색을 발현합니다. 화통 속에서 색을 발현한다는 것은 즉 빛이 없어도 색을 발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식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당근을 예로 많이 드는데 당근이 영어로 캐럿 아닙니까? 이게 카로티노이드. 그래서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꾸 쉽게 이해가 가죠. 당근은 땅 속에 깊이 묻혀 있는데 전혀 햇볕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도 빨갛게 색을 발현하죠. 그러니까 빛이 없어도 색을 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대체적으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출란으로 오면은 선발이에요. 색이 아주 먼저 발현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후발은 이제 그 과일 같은 경우가 예를 많이 듭니다.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과는 어린 사과가 달릴 때부터 빨간 사과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푸른 빛의 사과가 달려서 점점점 커나가면서 햇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과가 빨갛게 되죠. 그래서 햇빛을 못 받는 것은 빨갛게 안 돼요, 사과는. 그래서 이 사과에다가 글씨로 이렇게 복자를 이 스티커를 딱 붙여놓으면 나중에 사과가 빨갛게 된 다음에 그 스티커만 딱 떼면 그 하얀 색깔의 또는 푸른 색깔의 복자가 사과에 이렇게 딱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햇볕을 못 보게 하면은 그 글씨가 복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는 빨갛게 되질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난촉봇으로 왔을 때 이 후발은 빛을 봐야지만 색을 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통 속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빨갛게 되질 않죠. 또는 노랗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화로 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화통을 어느 순간엔 벗겨서 햇볕을 쬐어줘야 돼요. 자, 근데 햇볕을 쬐어줘야 되는데 햇볕을 쬐면은 엽록체, 엽록소도 같이 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통을 못 벗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엽록체, 이 녹색은 기온이 낮으면 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확 하강되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이 12월 말 정도쯤 되면은 화통을 벗긴다 하더라도 이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인해서 색을 발현하는 붉은색 계통이나 황색이나 자화계통이나 뭐 이런 색화의 색은 발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엽록소는 들어오려고 해도 기온이 낮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울 때는 화통을 탁 벗겨서 충분히 빛을 골고루 360도 돌아가면서 골고루 씌워 주셔가지고 이제 서서히 개화하기 전에 개화할 때까지 색을 계속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통을 벗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온이 낮죠. 이거는 뭐 꽃도 다 지고 낙엽도 다 졌으니까 이제 엽록소는 햇볕을 줘도 발현하지 못합니다. 기온이 낮아서. 그러니까 지금쯤에는 아무 때나 화통을 벗겨도 아무 상관이 없죠. 후발계통의 색만 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포유를 뚫고 나와서 완전히 개화할 때쯤 되면은 그 전 포유 속에서부터 충분한 빛을 받아서 개화할 때는 빨간 빛의 또는 주홍빛의 이런 색화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피어나서도 기온이 일정 부분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빨간 빛의 농도가 계속 진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빨리 베껴서 기온만 딱 하강돼 주면은 이거 엽록소가 안 들어오는구나 라는 기온만 딱 체크하시면은 무조건 베껴서 빛을 많이 씌워줄수록 좋은 거죠. 많이 씌워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선발은 이미 화통 속에서 색을 발현해 버렸어요. 특히 이제 자화계통의 그런 계통이 많은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화통을 이렇게 저도 지금 이제 그 흑자화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확인해 보려고 화통을 이렇게 벗겨보면 이미 포유 속에서 시커먼 아주 흑자화의 시커먼 색이 이미 발현돼 있어요. 이것은 빛이 없어도 이미 이 색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개화할 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뭐 2월 초다 또는 1월 말이다 이렇게 개화할 때쯤 되면은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할 때는 녹도 들어올 수 있죠. 녹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미 색이 발현한 것을 화통을 벗겨서 햇볕을 쬐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통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개화 직전까지 계속 화통을 씌워둬도 색을 발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화하기 일보 직전까지 개화하면은 이제 전시회나 내고 또 우리도 감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개화하기 직전까지는 화통을 계속 씌워두는 것이죠. 만약에 2월 초에 개화를 한다. 그러면 1월 말까지는 다 씌워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선발계통의 꽃이죠. 이 후발은 개화 직전까지 화통을 계속 씌워두면은 빨간색 꽃이 빨갛게 되질 않습니다. 그냥 누리끼리한 색이 돼버리죠.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 벗기세요. 12월 달 되면 이제 이 정도 지금 정도의 기온이면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화통을 빨리 벗겨서 충분한 색을 발현할 수 있도록 햇빛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이 화통을 언제 벗길까요? 뭐 11월 달에 벗길까요? 12월 달에 벗길까요? 1월 달에 벗길까요? 하고 논하는 것은 대부분이 후발계통입니다. 후발계통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이거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후발계통을 가지고 완전히 개화했을 때 최대한의 색깔을 발현하기 위한 그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이런 기간을 자기 스스로가 경험치에 의해서 터득해서 그 기간에 맞게끔 빨리 벗겨주면 상당히 좋다. 그런데 그런 거 계산하기 어려우면 기온만 떨어지면 무조건 벗겨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부분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후발계통이겠죠. 후발계통일 거예요. 이 선발은 선발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선발계통은 화통을 계속 씌워놔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굳이 뭐 벗길 필요도 없고 또 벗긴다 하더라도 뭐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 그냥 기온이 그러다가
내가 예상치 못한 베란다 기온이 상승했을 때 낮 기온이 괜히 녹만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그냥 씌워두고 개화 직전에 벗기시라. 그러면 자와 같은 경우가 이제 녹이 많이 차지 않습니까? 이 부판에 그런 녹이 차는 것을 완전 차단하면서 끝까지 개화 직전까지 계속 빛을 보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죠. 그래도 색은 발현하니까. 자, 그러면은 후발과 선발은 어떤 게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좋다 안 좋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색의 진정성, 꽃 색깔의 진정성은 이 안토시아닌 성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햇볕을 계속 보면서 색이 점점 진해지니까 화통을 벗겨도 색이 계속 진해지죠. 색이 계속 진해져서 전시회에 내놓은 꽃이 온도가 상승하고 햇볕을 보면은 전시회에 내놓은 그 일보 직전까지 또는 전시회에서도 햇볕이 들어온다면은 전시회 기간 동안에도 색이 진해집니다. 진해지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갈 때는 그 엽록소가 차는 온도까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색에 엽록소가 덮이니까 색이 탁해지죠. 그러나 진정한 색은 이 후발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색이 점점 진해지니까. 이것은 색이 점점 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유 속에서 색을 완전히 발현한 다음에 개화하면은 이제부터는 색을 진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색이 탁해지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보면 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탁해지는 길로만 가는 길 외에는 이 더 이상 정점은 없어요. 근데 이 후발은 화통을 여기서 벗기면 색이 점점 진해지는 정점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전 색깔은 이 후발 계통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 계통의 색은 화통을 벗기는 테크닉을 일정 부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계산해서 대충 요 정도 꽃이 피겠구나, 또는 그런 거 계산하기 어려우면 수시로 열어보세요. 밤에 살짝 열어보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수시로 열어보면서 포유 속에 꽃이 개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기를 재는 거죠. 그래서 요 꽃은 대부분이 요 정도 기간에서 꽃이 피는구나라는 것을 대부분이 다 감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순으로 가서 언제쯤 화통을 벗기니까 요건 한 달 정도 빛을 쪼여주니까 우리가 전시회 나갈 때 충분히 이 정점까지 가더라. 그래서 전시회에서는 최상의 색을 발현하더라라는 것을 경험치로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한 달 보름 전에 벗겨야 이게 충분한 햇볕을 쪼여주는 거구나. 어떤 경우는 뭐 보름 정도만 벗겨도 햇볕을 충분히 쪼여주는구나. 색이 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치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테크닉을 요하죠. 그러나 그런 테크닉 전부 다 머리 아프고 귀찮다. 그러면 기온만 떨어지면 벗겨줘도 녹이 들어올 걱정은 하나도 없다. 색이 탁해지지 않는다. 진해지기만 한다. 이것은 이미 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색이 탁해질 일만 남아있고, 이미 개화할 때는 최정점의 색에서 개화를 해버린다. 자, 어떻습니까? 뭐 요 정도면은 해마다 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해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요 얘기는 요렇게 설명해 주는 유튜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황화계통은 11월 달에 벗기고, 뭐 자화계통은 10월 달에 벗기고, 어떤 경우는 12월 달에 벗기고, 뭐 이렇게 이제 색에 따라서 벗기는 시기를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러한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그 색을 발현하는 성분에 따라서 화통을 언제 벗겨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만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시면은 언제 벗길까요?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 되면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올해도 저도 뭐 똑같은 얘기를 시기성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 후발계통의 그 책을 봐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포유 속에서 이미 누리끼리 해가지고 뭐 홍화인데 아직 홍화도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후발이라고 보고요. 화통을 전부 다 벗겨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맘때쯤이면은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서 오늘 출연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